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못 참는 게 뭘까요? 자기보다 못난 자식, 자기보다 못 사는 자녀를 부모는 차마 눈뜨고 못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질투하지 않는 유일한 여자는 누구냐? 딸이죠. 아버지가 으르렁거리는 남자는 누군가? 아들이죠. 왜? 아버지는 자기보다 잘나라고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자기보다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 아들이 시원찮으면, 그래서 억압을 하고 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하라고 해서 잘합니까? 어머니가 자기보다 잘난 딸, 잘난 여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대로 됩니까? 희생을 하고 나보다는 훨씬 잘 살아야 하는데 하고 이야기하지만,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 동아일보를 참고했고 통계청에서 낸 겁니다. 19세 이상, 즉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 세대가, 당신의 자녀 세대가 계층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가? 조사했습니다. 2009년에 조사를 하니까 올릴 수 있다 하고 생각한 사람이 소수점 한 점에서 반올림했습니다. 38%입니다. 올릴 수 없다. 오히려 신분이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46%. 인생 일을 어떻게 아느냐. 미래 일을 난 모른다. 알 수 없죠. 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17%입니다. 그 뒤로 14년 뒤에 2023년에 다시 조사했습니다. 자녀 세대가 계층을 이동하게 될 텐데 위로 생각합니까? 아래로 생각합니까?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습니다. 계층에서 못 난다. 26%만이 올라갈 수 있다. 아니다. 내려갈 것입니다. 무려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60%. 14년 사이에 계층을 올라가기는커녕 하향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고 본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모르겠다. 내일 일은 나 모른다. 그때 가봐야 알지. 한 사람들이 14%입니다. 총평하자면 이동 가능성은 있는데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다. 즉 결혼을 상향으로 한다든가 직업을 상향으로 한다든가 아버지보다 더 잘나고 잘 사는 길로 갈 사람은 줄어들 걸로 본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국민인식 조사처럼 됐을까요? 이보다 더 나쁠까요? 즉 올라가는 사람이 더 적어지고 내려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역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녀 세대, 자기 자녀 아니고 자기 자녀 세대가 상향할 것인지 하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현실은 이 인식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건데 이렇게 10등분 하면은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5등분 하는 수도 있고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건 9등급이나 10등급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10등급으로 나눴을 때 최하 등급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 얘는 조금 있을 수가 있으나 더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성적도 그렇듯이 경제적인 걸 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 역시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어려워서 최상층에서 이 손바뀜은 신분 전환은 거의 없다고요. 즉 상향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리고 물론 밑에서도 한 계단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인식합니다. 즉 현실은 인식보다 더 어려워요. 인식보다 더 난해하다.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녀 세대들은 현장에서 뛰면서 인생 등급을 향상시키는 거. 인생 등급이라는 게 대개는 경제적인 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황금 만능주의여가지고 괴로운데 계량화하는 게 그것이니까. 계량화하는 것은 어때요?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직급이 있고 그러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경제적 신분, 사회 문화적 신분, 직급 사회, 연공 서열 사회에 살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뛰고 있는 자녀들은 계층을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상류층으로 진입은커녕
하류층으로 추락하기가 쉽고,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 이 신분 양극화가, 신분 간극이 굉장히 견고해서 조선시대 못지않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분 시대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걸 조사를 해봤어요. 상류층과 중산층, 이건 5분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상층을 5분위로 하고 그 다음에 최하층을 1분위로 할 때 중산층은 3분위에 해당되잖아요. 5으로 나누니까 각 분위를 20%씩으로 하니까 상위 20%죠. 여기는 40%에서 60%겠죠.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어떤 그 변화를 한번 봤어요. 자, 2011년에 보니까 상층분은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 벌었을까요? 14년 전 얘기. 이때 836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중산층은요? 279만 원이요. 그 뒤에 6년 뒤에 2017년에 보니까 상위층은, 이거는 뭐냐면 1%에서 20%까지 해당되는 사람들, 그 분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상소득을 평균 낸 겁니다. 가구당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상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온다든가 뭐 이자소득이 나온다든가, 이게 경상소득이잖아요. 재현 가능성, 정기성을 이야기하죠. 꼬박꼬박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이게 경상소득이죠. 재현 가능한 거.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뭐 크게 뭘 배당을 받았다든가 뭘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다든가 이런 건 경상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눈 겁니다. 그 층의 소득을 전부 다 총산해가지고 평균 가구로 해가지고, 2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2017년에 그럼 얼마를 벌었느냐? 상층에 속하는 사람은 1127만 원입니다. 1127만 원. 그럼 중위층은 얼마를 벌었느냐? 372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는 몇 년 전이죠? 2022년엔 되니까 최상층은 월입니다. 이게 월평균입니다. 월평균 1300만 원을 벌었는데, 가구에서, 최상위층 가구에서. 그럼 중위층은 449만입니다. 이 참 어찌 보면 노인 세대는, 저도 노인 세대인데 둘 다 연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 중상층에 들어가기도 힘든 문제죠. 평균해서 449만 원에 해당하는 40%에서 60, 5에서 딱 가운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노인 세대에서는. 이렇게 늘어났는데, 자, 중위층은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상위층은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격차를 보니까, 격차가 얼마나 나는가 하고 보니까 격차가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때는 얼마예요, 격차가? 557만 원이죠? 557만 원인데, 이때는 얼마예요? 훨씬 커졌잖아요. 755만 원이죠. 755만 원. 훨씬 커졌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2022년에는 851만 원이죠. 여러분 계산하듯이. 그러니까 갈수록 이 격차가 훨씬 커져서 이 격차가 틈이 더 벌어져서 여기에서 일이 올라가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노인 세대가 산다고 하면 노인 부부가 월 1300만 원 버는 사람 우리나라에 있겠죠, 물론. 전문직에 있는 의사들은 뭐 60대, 70대까지도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의사들도 이게 이렇게 줄어들어서, 하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지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고 하지만, 추락하는 것은 어떤 인간도 싫어하죠.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만 추락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의사들도 그렇게 이 소득이 줄어들지 않으려고 이 상층부에서 최상층을 유지하려고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우리나라 참 굉장히 물질을, 물신주의라고 할 정도로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자, 이제는 용 사는데 용 살고, 그 다음에 미꾸라지 사는데 미꾸라지 산다. 아니, 개천에서는 오염이 돼가지고 미꾸라지 살기도 힘들다. 어찌 개천에서 용 나올 그 이모기들이 살고 있겠느냐.
그건 옛날 이야기다 하죠. 우리 60대만 해도 아닌 게 아니라 저 시골에서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유지 자녀들 한 50년 뒤 이야기 60년 뒤 이야기 들으면 꽤 변했습니다. 신분이. 그러니까 한 세대에 걸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우리 때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는데 우리 자녀들, 제 두 아들 30대거든요. 이 60대가 낳은 30대 자녀들은 더 신분 질서가 어찌 보면 견고한 그런 세대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신분사회라 하더라도 조선시대에는 보이는 신분사회, 계급사회였죠.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들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감히 이 상민이나 양반을 넘보들 못하는 거예요. 그 노인 이를테면 호적을 세탁하는 것은 대를 몇 대를 거쳐서 그 추적하는 걸 보면 역사서 같은데 읽어보면은 몇백 년을 가고 어디로 이사를 해가지고 호적 세탁하고 고향 세척하고 그래도 그게 따라다닙니다. 조선시대 그 인구 이동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신분 이동이라는 건 그래서 신분 이동하는데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도 들지만 그래도 딱지가 계속 따라다녔다고요. 물론 이제 신분 질서가 완화되면서 이렇게 그 양반 세력이 많이 뒤에 늘어나 가지고 그게 이제 희석됐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 직업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그게 따라다녔거든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그거를 천형처럼 받아들였죠. 그래서 노예는 노예의 인생과 노예의 행복을 추구했죠.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냥 상민 될 생각 않고 양반 될 생각 안 하고 노예로서의 그러나 노예라고 해도 이를테면 동물 이름도 붙이고 짐승 이름을 붙이기는 했어도 노예들끼리 어떤 똑똑한 노인들은 사실 노예들은 주인도 골탕 먹이는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대는 보이지 않죠. 신분이 안 보이죠. 평등의 사회다. 자유의 사회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신분 속에 살면서 이 직업에 뭐 귀천이 없다고는 하죠. 그러나 실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혈연적으로, 지연적으로, 직업적으로 보이지 않는 신분이 작동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더 괴로워요. 왜? 왕우장상에 씨가 없는데 나는 미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바꾸려고 해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현실은 어려워요. 어디로? 위로 올라가기가. 그리고 밑으로 가기가 더 쉬우니 신분 이동 그 칸막이가 견고하니 조선시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끼고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게 되죠. 뭐 오늘도 어디 그 신문인가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자녀가 홍콩인가 어디서 촬영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뭐예요 애플 스마트폰인가요? 그거 못 써줬다고 해서 자녀가 오히려 아버지를 무릎 꿇렸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죠. 왜 나왔냐 이거예요. 핸드폰 하나 못 사주면서 스마트폰 하나 못 사주면서 다른 애들은 샀는데 참 이 부모 노릇하기도 힘든 세상이죠 지금은. 그런데 그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조선시대하고 예, 고정된 신분만 없을 따름이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신분이 어찌 보면 천형처럼 굴레로 예, 씌워지잖아요. 이런 속에서 빈자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책하면서 난 안 돼. 그리고 자녀도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하게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나 국가가 내가 그어버린 선을 탈출할 수 있게 해주지 않죠. 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진짜로. 내가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해도 빈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난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나는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야. 내 자신감이 충만한데 누가 내 앞을 막으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것은 얼마나 또 이 세력이 큽니까?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생각, 내 자녀는 참 못났다. 좋은 대학 못 나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생겼는데,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랴 하면서 자녀가
그 자신감 넘치고 뭔가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꺾으면 안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너무 일찍 기대를 걸고 큰 기대를 걸고 부담을 주는 것도 안 좋아요. 제가 학원 하면서 학교에서나 많이 들은 거죠. 어찌 보면 어머니라고 해야 부모라고 해야 중학교 보내면 40대 초반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40대는 청춘 아닙니까? 60도 청춘이라고 하고 인생은 70대부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막 중학교 막 들어오고 학원 하면서 보면 초등학교 막 들어간 이 자녀를 놓고 부모는 그냥 바톤을 넘기고 초등학생이 전력 질주해가지고 끝까지 마라톤 해서 자기까지 먹이 살리길 바라는 듯한, 너무 일찍 자녀에게 이를테면 기대를 걸고 바톤을 넘겨가지고 개주 이어달리기를 시키는 그런 부모들 꽤 봤어요. 제가 학원에서는 오죽 답답하면 엄마들한테,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자기보다 못났지만 공부 잘하는 심순이가 삼순이가 그렇게 안 입고 왔으면 지금 40대면 지금이라도 공부하면 늦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자녀에게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공부에 대한 효용 알고 공부 방법도 알고 공부에 대한 원한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자녀도 따라오려면 그렇게 않잖아요. 아무튼 너무 일찍 자녀에게 이를테면 그 자기 기대를 맞춘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 자녀는 부모 없고 어떻게 달립니까? 그냥 놔둬도 못 달리는데. 그 다음에 자신부터 어찌 보면 반성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가고 조금이라도 모범을 보이면 모범이 최고의 교육이니까 자녀가 따라오겠지. 그런 자세로 공부라는 말, 잘하라는 말 10분의 1로 줄이고 행동을 10배 늘리면, 아니 10배는 그만두고 한 3배만 늘려도 우선 자기가 발전하죠. 그 다음에 뭐 사다리가 없다, 사다리 걷어차기 뭐 그런 책도 쓰고 뭐 그랬죠. 자, 기득권들이 자기는 올라간 다음에 신분 상승을 시킨 다음에 이 사다리를 듣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 치워버리는데 우리가 어디로 올라갔냐. 옛날 사다리란 건 뭐예요? 조선시대에는 과거, 남자, 여자, 결혼. 그러나 신분사회에서 어떻게 결혼으로 과거로 그걸 건너뜁니까? 조선시대도 신분을 상승시킨다는 건 지금 못지않게 어려웠죠. 지금도 사다리로서는 뭐 공부, 옛날만 보더라도 공부 잘해서 전문직 의사되고 변호사 되면 올라가잖아요, 신분이. 그 다음에 뭐 상속, 부모 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결혼, 배우자가 튼튼하면 그냥 신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끼리끼리 결혼하지.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 나온 사람, 초등학교 나온 남자, 대학 나온 여자 결혼하면 뉴스 되잖아요. 쉽지 않죠. 간호원 남자, 의사 여자 그거 만나면 뉴스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왜 없어요? 있기야 있지만 우리나라는 더 드뭅니다, 서양보다. 투자 쉽지 않죠. 역시 행운, 로또가 된다. 뭐 그렇게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많아요. 지금은 옛날보다는 훨씬 많고, 사업을 통해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녀까지 그 신분 상속의 그 상승의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그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선시대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신분에 만족까지는 않지만 신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자기 능력을 펼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서자들이 그랬잖아요. 정조 때 그 유명한 이덕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임금이 인정을 해주니까 자기 직분을 위해서, 그리고 서자도 그래서 상당히 오를 때까지는 올랐잖아요. 서얼차대법이다 해가지고 서자와 얼자를 차별을 했지만 그 차별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차별을 또 깨려고 하는 운동도 벌이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처럼 자기가 이를테면 이런 그 뭐랄까 계층 상승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 계층에 대한 의식보다도 내가 속한 이 속에서 자기를 잘 함으로써 직급은 낮아도 정말 그 사람 괜찮았다는, 그리고 스스로 내 인생은 괜찮았다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변화를 스스로 한다면 그게 자기한테도 좋고 자녀한테도 좋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자녀 세대가 계층을 이동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좀 부정적인, 계층을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상류층과 중산층의 이 경상소득을 보면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경제적인 이 뭐랄까 신분을 상승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걸 그러면 누가 해줍니까? 가난은 나라에서 구제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좁혀줍니까? 아니, 제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지금 뭐 요즘 나오니까 이 금투세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저도 요새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데 뭐 옛날에는 5천만 원인가 겠는데 지금 뭐 2천만 원인가? 사실 몇억 가지고 조금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투자소득 2천 뭐 버는 수도 있겠던데, 참 그게 뭐랄까 막히면, 그걸 의식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서 미국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렇잖아도 어찌 보면 참 침체돼 있고 활성화 안 돼 있고 사기꾼 들끓고 참 문제 많은 시장이더라고요. 저도 1년 뭐 밖에 안 봤지만 지켜는 오래 보고. 그런데 똘똘한 사람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우리 시장이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부자 감세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부자들이 어떤 사업 의욕이라든가 투자 의욕을 갖도록 해야 결국은 그 밑에서 임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세율은 좀 낮아도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이게 투자나 사업이랑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텐데, 마치 세금을 그냥 이 징벌 성격을 띠게 해가지고, 그래 너희들 부자는 문제 있게 벌었잖아, 부정적으로 축제한 거잖아, 그런 인식, 부자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자 되려고 해요. 자기들은 권한 가지려고 해요. 이 정치하는 친구들 아이가 문제 덩어리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가 당신보다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바라고, 그리고 자녀 세대들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부모들이 어찌 보면 넌 안 돼 하더라도, 그래 우리 부모 말이 틀렸다는 걸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하는 자세로 일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